오늘은 시장 잠깐 보고요. 댓글에 달린 질문사항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요일날 급등했다가 금요일날 급락했습니다. 산승물을 모두 반납했는데 목요일날 그 급등했던 이유는 쇼커버링하고 그 다음에 그 가치 투자자들의 매수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급등했다고 해설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요. 금요일날은 이제 투자자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가지고 CPI 상승에 따른 최근 동향이 있죠.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조정받는 그런 패턴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그 혼재돼서 일어난다고 하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어려운 요소다. 방향성 판단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특이 동향이라면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특이 동향? 원자재 동향을 보면 최근 200만 배럴 감산 때문에 유가가 90달러대까지 쭉 밀고 올라갔다가 90달러 넘질 않았는데 추세적으로 다시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면서 경기 수축 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산을 200만 배럴을 매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수축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 석유 가격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쉽사리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 같고 상황에서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I를 좀만 들여다보면 이거 이제 BLS에서 나온 CPI 데이터인데 부정적인 거라면 여기 올 아이템, 그러니까 미국의 CPI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7월 바닥을 치고 전월 대비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긍정적인 거를 굳이 찾자면 여기 보시면 음식료 있죠. 음식료 같은 게 이 정점을 찍고 여기 정점을 찍고 5월에 계속 전월 대비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부분도 보시면 에너지는 여기 6월 달에 정점을 치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전기, 가스, 전기료, 수도료, 전기하고 그 가스 관련된 요금도 보면 여기 6월 달에 정점을 치고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론 전월 대비 증가를 하고 있지만 증가세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면 아까 음식 관련된 식품 관련된 게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food away from home이라고 그래서 이게 외식비거든요. 외식비가 하락하는 것 같더만 다시 반등해서 반등의 조짐을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의구심을 낳게 하는 그런 패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여기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주거비, 쉘터, 그 다음에 운송비, 그러니까 그 운송 서비스, 뭐 항공료라든가 혹은 자동차, 지하철, 철도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메디컬 케어 서비스 가서 이제 검사 받고 의사 만나서 뭐 진단 받고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시면 추세적으로 지금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외부에 나가서 외식을 한다거나 혹은 현재 월 렌트비를 낸다거나 혹은 호텔이나 모텔 여행들 같은 것을 가서 숙박한다거나 혹은 여행 가기 위해서 어딘가 이동한다거나 그리고 의료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진 않고 위로 다시 들리고 있는 느낌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인건비 지금 이제 미국의 아직 노동시장 고용시장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압박하고 이전에 이미 많이 누적됐던 뭐 예를 들면 전기 그 다음에 가스 이런 비용들도 상당히 많이 그 렌트비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늘어났는데 그걸 반영을 시장에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아직 누그러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이 주로 서비스 영역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거 좀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는 그 정점이 아직 조금 더 남아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면 전체적인 게 아니고 서비스 업종만 관련된 거니까 특히 서비스 업종이 고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좀 그러니까 좀 눌리면 CPI가 잡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고용 부분을 짓눌러서 하려면 금리 인상 속도가 계속 빠른 상황을 유지할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짓누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 다만 지난 목요일날 공매도의 쇼커버링이나 뭐 그 가치 투자자들의 매수 세력 뭐 이런 것들의 상황이 나온 것처럼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 상황이 경제 지표들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 양대 축으로 부딪히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쉽사리 방향성을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니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댓글의 질문사항 중에 이런 질문사항이 있었거든요. 지금 연준이 QT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연준의 자산입니다. 파란 게. 이 QT를 한다는 얘기는 채권을 시장에다 다시 매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산 규모가 줄어들어요. 이거는 이제 매입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산 규모가 늘어나거든요. 최근에 QT를 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QT를 하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니까 시장에 채권이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시장에 채권이 공급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겠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QT가 진행될 건데 이게 그냥 마냥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고 갑자기 내려오지 않고 계속 올라가지 않겠느냐. QT를 계속 진행할 건데 금리 인상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생각은 아닌데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QT 시장을 보면 약간 달라요. 여기 보시면 여기 QT가 진행되고 있었죠.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쭉. 그런데 초반부에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빨간 게. 올라가는 것 같더니 일정 부분 지나고 나서 채권 수익률이 계속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그 QT가 진행되면서 연준 자산이 준다는 얘기는 시장에 채권이 공급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니 가격이 내려가면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내려가죠. 채권 수익률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이 자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연준이 채권을 매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채권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반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의 QT가 단순히 10년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연준의 QT 움직임과 10년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예측한 것처럼 공급과 수요 측면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경기 수축의 위험성을 느끼고 국채를 매집하기 시작하면 QT이 진행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채권 수익률은 아랫방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서.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점점점 커지고 있는 뉘앙스, 그러니까 커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간단한 사례를 들면 이제 좀 전에 제가 원자재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경기 수축에 베팅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있다거나 혹은 여기 보시면 영국 파운드화가 난리쳐서 이게 CDS 프리미엄 월드 가버먼트 본즈에 나오는 거거든요. 영국의 5년 국채 CDS 프리미엄이 아직까지는 떠 있어요. 시장의 불안정성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감세한가 법인세 인상도 철회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가 냈던 감세안을 다 철회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 감세안을 낸 재무장관도 경질시켜 버렸고. 그래서 금융시장이 이제 다시 안정화될 수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슈들이 수면 아래에 있다가 언제 위로 퉁 튀어올라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IMF 쪽에서 얘기한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그런 채무 관련된 것 때문에 중국 은행,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이고, 금융시장에 뒤흔들리면 가장 큰 문제가 경기가 제대로 못 돌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자기 살자고 대출에 미온적이거나 혹은 회수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수축 국면으로 빠지는 그런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경기 수축으로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특히 은행, 그러니까 신용을 공급하는 은행 쪽에서 파산이나 혹은 대규모 대성 충당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실이 생기면 경기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어디선가 더 터질 수 있고 그게 시장을 짓누를 수 있는 불안정성을 계속 띄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 좀 전에 봤던 월드 가버먼트 본즈에 나오는 건데 중국의 5년 국채 수익률이 꼬물딱꼬물딱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무엇인가 긍정적인 부분을 쳐다보는 것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크게 뭐 이슈가 없고 지금 뭐 영국과 관련된 감세안이 뭐 해결됐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항상 불안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면 이게 그냥 여파가 지나서 해결이 되겠느냐? 그러질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그 경제는 어떻게 순환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신용 팽창과 수축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그 신용의 팽창과 수축 과정은 금리의 상승과 하락 과정을 다시 의미하는 것도 있거든요. 금리가 일정 부분 많이 올라가게 되면 경제 시스템이 돌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경제가 돌 수 없는 시스템으로 바뀐 상황에서 다시 돌게 만드는 게 사실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하하는 거거든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시 경기 사이클이 길게 확장 국면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채권으로 넘어와서 일단 연준이 5% 정도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기준금리를 과거 역대 기준금리하고 스프레드 사이를 보면 0.78 정도까지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10년치를 넘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보였던 게 있다면, 낮으면 미 국채 수익률은 4% 전반대가 정점인 것 같고요. 물론 스프레드가 역전되지 않고 더 위로 올라가서 5%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과거의 일반적인 패턴을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 언저리에서 채권,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이 매입 언저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금리가 낮은 수준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경기 수축 국면에 한 1포인트 정도 내리고 경기 수축이 커버링이 되지를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막 최소한 3% 정도, 뭐 물론 코로나 팬데믹 때는 2.5밖에 못 내렸어요. 왜냐하면 2.5에서 기준금리가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QE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최소한 3%대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4% 언저리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나중에 손실을 볼 가능성이 극히 낮다. 다만 이제 환율 얘기를 제가 드렸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건 그건 뭐 다시 감안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채권 수익률만 놓고 보면 4% 언저리에서 매입하는 건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잠깐 보면, 이건 시프마 데이터인데 미국의 이제 재무부 증권 관련된 통계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행량, 총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 빠졌어요. 8월 달에는. 9월 달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그럼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채권 수익률을 올리는 요소인데, 발행량이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그러니까 QT 이외의 일반적인 공급 측면에서도 국채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요소로 지금 작동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신 게, 이건 이제 그래서 QT와 관련돼서 국채는 수익률을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한 답. 미국의 포워드 퍼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를 물어보셨거든요. 우리가 스탁 차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스탁 차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 코드명이 IPSPX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종적으로 발표된 S&P 500 지수 기업의 퍼배수예요. 현재 퍼배수. 그러니까 포워드 퍼가 아니고 이미 발표된 퍼죠. 그게 18.64입니다. 현재 퍼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 코드명 GAPSPX1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앞에 느낌표가 붙어야 됩니다. 얘는 뭐냐면, 만약에 요 전에 이 18.64라고 그랬잖아요, 현재가. 그런데 만약에 퍼배수가 10배라면 현재 S&P 500 지수는 숫자가 얼마여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퍼가 현재 10배라면 1922까지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뒤에 이제 15라고 바꾸면 퍼가 15배라면 현재 2883 정도까지 떨어져야 돼, 이거예요, 지수가. 퍼가 20배라면 3845 정도 돼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퍼가 15배 정도 되면 적정 수준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수축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에서 S&P 500 지수가 4,000까지 올라가면 시장에서 계속 밀리는 이슈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포워드 퍼는 어디서 보느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여기 야르디니 리서치라고 하는 단어하고 제 생각에 렐러티브 펀더멘탈스 요거만 쳐도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쳐보세요. 이게 안 나오면 이거 다 쳐야 됩니다. 다 쳐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이 PDF가 검색이 될 거예요. 얘가 10월 12일자로 올라온 거거든요. 올라왔는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좀만 내려가면 뭐가 나오느냐, 포워드 어닝, 그러니까 미래 그 기대 이익을 하는 거예요. 이게 S&P 500 지수 관련된 미드컵, 스몰컵, 라지컵 이 세 가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퍼 배수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10월 7일자로 포워드 퍼를 보면 15배 정도 됩니다. 10월 7일자로 놓고 보면 10월 7일자 정도 되면은 오늘이 17일, 14일까지 이게 차트가 나왔으니까 7일자 보면 한 일주일 전이니까 요원절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15.4배 정도 지금 요원절에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 퍼 배수를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경기 확장 국면에서 보는 거나 경기 수축 국면에서 보는 거나 사실 그렇게 이제 확장 국면에서 보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하락하면 더 싸졌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수축 국면에서는 얘가 얼마나 싸질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퍼 배수로는. 이건 뭐 시가총액 대비 GDP도 마찬가지고요. PBR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가치 배수가 포워드 퍼라고 하는 건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래가 경기 수축 국면이 계속되면 지금 판단하는 것하고 미래에 판단하는 게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싸졌다는 건 인지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주가가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될 아주 정확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퍼를 가지고 주가의 저점이나 바닥을 예측하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참고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찾으시면 포워드 퍼를 보면 될 것 같고, 5년짜리 뭔가를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굳이 그걸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건 안 찾았고, 그분이 한마디 더 질문을 하셨던 게 MDD, 그러니까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 요거를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그냥 인베스팅닷컴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미국의 애플 차트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가격 지표로 나오잖아요. 이쪽 축이. 그런데 얘 우측 축에다가 오른쪽으로, 여기 이제 밑에도 있고요. 이걸 퍼센트로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게 아니면 이 우측 축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여기에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바꾸는 게 있어요. 이걸 바꾸면 얘가 여기 시작점으로부터 하락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고점 수준을 애플이 지금 여기가 고점이었잖아요.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떨어졌냐를 보려면 여기를 그냥 끝자리를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끝자리를 딱 맞춰버리면 여기서 고점 대비 현재 하락이 23% 하락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차트를 여기다 혼합하면 그걸 같이 볼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테슬라 넣으면 TSL에 테슬라 넣어주면 이렇게 테슬라가 나오죠. 지금 이게 뭔가 오류가 나서 지금 테슬라 들어갔는데 차트가 안 뜨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여러 개의 차트가 나오면 여기 여러 개가 쭉 떠요. 특정 기준점으로부터 하락한 혹은 상승한 그 손익률이.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굳이 되는데 MDD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 여기는 없어요. investing.com에. 그래서 그냥 저는 그걸 찾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로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